토카! 안녕하세요 여러분. 갈무리 온라인 입시 설명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갈무리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정미경 선생님이고요. 저희 11시부터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11시가 되면은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접속하신 분들 토카하고 저희 톡강에서 나누는 인사 방법이거든요. 인사 나눠주시면은 확인하고 11시에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시가 돼서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저희 입시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입시 설명회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맘때쯤 저희 오늘 입시 설명회 대상이 몇 학년인지 알고 계시죠? 중학교 3학년, 예비 고1, 지금 가장 핫한 학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맘때쯤이면 아마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런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어떤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이 설명회가 아마도 그런 고민에 대한 해답,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이 설명회와 함께 이 자료집도 함께 보시면 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갈무리에서 이제 우리 지역, 갈무리를 보유하고 있는 구 3개를 알고 계시는가요? 1관하고 2관이 있는 양천구, 그리고 3관이 있는 마포구, 4관이 있는 강서구, 우리 이 지역의 고등학교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최근 변화에 따른 대학 입시 자료까지 모아놓은 갈무리에 갈 수 있다 라는 이 자료집을 좀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집을 보시게 되면은 각 구별로 학교들이 어떻게 분석되어 있는지 분야가 나눠져 있고요. 자, 안에를 보게 되면은 최근 4년간의 대학 진학률을 제시하고 있어서 이제 2019년부터 22년까지 대학교의 진학 비율과 재수 비율,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에 갔을 때 대학 진학이나 이런 부분에 더 유리할지 생각을 해보실 수 있고요. 또 내가 고민하고 있는 학교들, 그 학교들이 내신 평가, 상대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런 결과 분석을 학교 알리비 사이트를 참고해서 작성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양정고의 국어는 평균이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상위권 학생들한테 어떤 난도로 느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대한 분석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을 선택을 하고 대학을 위해서 입시 준비를 하실 텐데, 그런 준비하는 데 필요한 어떤 중간 석차 적용 방식이나 세부 특기 사항, 이런 가장 중요한 항목들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2024학년도의 대학 입학과 관련된 내용은 지금 시중 어떤 입시 자료집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인데, 저희 갈무리의 입시 자료집에서는 각각의 대학에 다 접속을 해서 그런 요강들을 살펴본 후에 하나에 모아놓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 보면은 어떤 학교 생활 기록부 성적 반영 비율이라든지 어떤 항목을 반영하는지 이런 것까지 확인하시면서 좀 더 나에게 유리한 그런 고등학교, 그리고 입시 전략,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갈 수 있다는 여기까지 설명을 마쳐보도록 하고요. 저희 신경호 소장님을 모셔보고 우리 예비 고1, 중3 학생들의 입시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하고 이제 약 90분 정도 이렇게 준비해 놓은 자료를 통해서 오늘 설명회를 좀 진행할 텐데요. 우리 아이들이 오늘 설명의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잠시 이제 화면에서 사라지고 자료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소리는 잘 들리시죠? 제가 안 보인다고 해서 불안해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자료 중심으로 오늘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 자, 첫 번째, 이게 이제 화면을 좀 보시면, 이게, 저에 대한 이제 소개를 간단히 하는 건데요. 저는 이제 현재 여기 EBS에서 자기주도 학습 강사로 있고, 최근에 이제 우리 강서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 가서 이렇게, 초청 설명회도 하고, 그 다음에 학습법에 관한 강의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을 주로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목동 엄마 따라잡기 2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제가 출연해서 그게 이제 뭐 유튜브에도 이런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면 여기 계신 분이 저고 또 여기 계신 분이 저예요. 여기 잘 보시게 되면 뭐 사진도 찍고 그러니까 뭐 좀 엄청나죠? 분위기가? 그런데 사실은 이 자료를 좀 찍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저를 찍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 요지는 뭐냐면 오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화면에 띄워서 설명을 제가 드릴 텐데 이 자료들이 아주 중요하다 싶고 그 다음 꼭 필요하다 싶으면 메모도 좀 하시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기억을 이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도대체 무엇이 기억을 이길까요? 라는 이제 간단한 좀 질문을 좀 해보는데 어디 답을 하실 분이 있으실까요? 오늘 잠에서 좀 아직 덜 깬 분위기죠? 자, 기억을 이기는 것은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해 놓은 것들은 기억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메모를 좀 하시라 그런 뜻이죠? 자, 핑포족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fingerprints 해가지고 손가락 귀족이란 뜻이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근데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쉽게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찾아보고 체험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물어보는 거죠. 이건 뭐예요? 뭐 이런 식으로. 바로 답해달라는 거야. 자기가 찾아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성향이 현재 아이들이에요. 이제 이와 같은 성향인 아이들 핑푸족이 이제는 고등학교 가서도 똑같은 이런 핑푸족 역할을 하면 곤란하죠. 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학생부에 기록하고 하는 여러 가지들이 체험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 해서 아예 별도의 학생부 기록란이 있을 정도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아이들이 이제 질문하는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꼭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러면 그걸 답해주지 마시고 이렇게 찾아보면 안 되겠니? 뭐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자, 그러면 오늘 뒤에 가서 좀 설명도 좀 드릴 게 있는데 아이들이 조금 힘들지만은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얻어내는 정보가 오래 기억하고 오래도록 남을 수 있다. 쉽게 얻어낸 정보는 빨리 잊혀질 가능성이 크다. 이제 그런 개념이죠. 자, 우리 아이들이 놀랍게도 현재 2007년생 중3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학생들이 학생 수가 주변에 있는 학생들에 비해서 학생 수가 제일 많아요. 그죠? 황금 돼지띠죠. 그래서 띠가 좋으면 잘 살 거야. 그래서 많이 났는데 진짜 띠만 좋으면 잘 살까요? 이제 이게 이제 문제인 거야. 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처해져 있는 환경을 좀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뭔가 묶여져 있는 4개 학년이 있는데 이 4개 학년 속에 들어있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여기 요 경계선 있잖아요. 고2와 고3 요 경계선이 있는데 요 경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고3과 현재 고2 여기 갈라지면서 입시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바뀌는 게 있습니다. 뭐 자기소개서도 완전 폐지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기록이 여러 가지 미반영하는 것이 나타난다든가 그런 변화들이 생기는 게 현재 고2부터 진행이 되니까 우리 중3 아이들은 그대로 이 정보를 얻어서 받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입시제도가 어찌 보면 요 4개 학년은 입시제도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는 교과서가 싹 바뀌잖아요. 이때부터는 엄청 많은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어쨌든 그럼 우리 중점을 줘야 될 게 현재 중3인데 학생 수가 많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1등급 학생도 많이 나오고 2등급 학생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최저를 맞춰 수능 최저를 맞추는 개념에 접근하면
유리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 바로 위의 학년들을 보게 되면 학생 수가 꽤 적잖아요. 그죠? 확 줄어져 있는데 이 학년들이 가진 여러 가지 입시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 중3한테 그대로 적용하면 안 맞습니다.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컨설팅을 하실 때, 그러니까 요 점수로 요 대학 갈 수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학생 수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따라서 그런 사항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현재 중3 아이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우리 중3 아이들은 고1과 다르게 뭔가 좀 변화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고교 학점제에 관련된 것을 이를테면 단계적 이행이라 해서 현재 중2, 중3은 고교 학점제 전면 실시에 따르는 일부분인데요. 이 일부분을 단계적 이행, 그러니까 연착륙을 시키겠다는 거죠. 이 정책을. 그래서 단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학점이라는 용어로 쓰고, 그 다음에 수업 시수도 1시간씩 줄어듭니다. 그러니까는 교과 학습이 1시간 줄고,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 뭐 이렇게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진로 활동 그런 게 있는데요. 그것도 1시간 줄어서 원래 시간표를 보게 되면 일주일에 34시간을 공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32시간으로 줍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수업이 빨리 끝났으니까 빨리 퇴근하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시간의 변화에 의해서 시간표가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동교육과정. 이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학교에 이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어. 그랬더니 그 학교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간호학과를 갈 거야. 간호학과를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좀 과목들이 있어요. 교양 과목 같은 것도 이제 이를테면 거의 간호에 관련된 그런 과목들이 있는데요. 그 과목을 우리 학교는 올라갔더니 이런 과목을 이를테면 개설을 안 했네?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 이거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온라인이라든가 다른 우리 학교에 없는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같이 들을 수 있다 그래서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학교에 가서 배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가까운 대학에 가서 하기도 하고 한 그런 과정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라는 그런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고1과 중3은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좀 예상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 중3 학생들이 적용이 되는 최근에 변화된 입시를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먼저 수능 시험이 문이과 통합 시험이라고 해가지고 요 시험이 현재 대학 들어가는 이 학생들이 처음으로 실시했어요. 그럼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두 번째로 실시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최근에 바뀌어진 요 수능 제도가 있다라는 거고 거기에는 이제 수학과 국어를 뭘 선택하느냐라는 어떤 선택의 문제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유불리에 관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EBS 연계류라 해서 원래 시험 범위가 이렇잖아요. 수능 시험 범위는 교과서가 수능 출제 범위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EBS 교재였어요. 그냥 EBS 교재에서 그동안은 70%가 나오고 교과서에서 30%가 나오는 이렇게 출제의 어떤 범위 설정을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EBS 교재가 되게 유용한 거였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50%로 확 줄었어요. 이게 50%로 현재도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50% 속에 이를테면 EBS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 유사하게 7문항 정도가 영어는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에 3점씩이니까 3, 7, 21. 그냥 대략적으로 한 20점 안팎으로 된 점수는 EBS 교재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간접 연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EBS 교재로 그동안에 영어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지문이 그대로 나오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대로 나오는 지문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를테면 체감적으로 봤을 때 좀 어려워진다. 이제 그런 느낌의 변화가 있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우리 중3한테 적용이 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약대라고 하는 것이 그전에는 이제 PET라 해서 대학교 2학년을 마치면 그 학생들은 이제 약대에 관련된 이렇게 개설되어 있는 대학들이 있겠죠. 그 대학을 편입시험을 봐서 간다든가 그렇게 하는 어떤 약대에 관련된 어떤 입시 제도가 바뀌어서 현재 고등학교 지금 3학년에서 대학교 들어간 현재 대학교 1학년부터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고등학생에서 곧장 시험을 쳐서 바로 대학을 들어가는 학부로 바뀌었다는 거죠. 학부 형태로 그동안은 뭐 대학원 같은 개념이었다면 이제 학부 형태로 바뀌는 그런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상위권 아이들이 이동이 조금 일어났어요. 특히 이과 상위권 아이들이 변화가 좀 있었고 이것이 1년 한 번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재 고3 아이들이 또 진행이 되면 그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서 우리 중3 아이들이 갈 때쯤이면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거의 나오겠죠.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다 해라. 이게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이제 교과 전형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 교과를 안 하다가도 교과로 모집하는 것들이 많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중요한데 요거는 이제 학교 내신을 잘 받으면 갈 수 있어요. 학교장 추천이라고 하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는 문과 한 명, 이과 한 명 그래서 학교별 2명만 추천 받는다던데 그럼 전교 1, 2등만 받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게 아니고요. 학교장 추천 전형 요 전형은 학생들을 제한이 없는 대학도 많습니다. 한 대학에서 몇 명이고 지원해도 좋다. 그런 대학들이 절반 이상이 이를테면 전형 인원수에 대한 제한이 없고요. 그래서 일반 학생들도 충분히 다 이렇게 추천 전형에 이렇게 해당됩니다. 그리고 2023이면 현재 고등학교 3학년부터입니다. 이제 이때 학생들은 지방에 있는 의치대를 가고자 하면은 지역 인재 40% 이상 의무 선발하는 거. 이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경북대 의대를 갈 거야. 그럼 경북대니까 지방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00명을 모집을 해. 그럼 그 중에서 60명은 서울권 아이들도 가서 경쟁할 수 있고 이미 40명 뽑는 것은 그 경상북도하고 대구 이쪽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먼저 따로 이렇게 뽑아지는 쿼터제 형식이 진행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동안에는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폭이 좀 넓었는데 폭이 이렇게 좁아진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이렇게 좁아진 거 맞죠. 그죠? 근데 실은 현재도 이와 같이 상당 부분 좁아져 있습니다. 지역 인재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그러면 현재 2023부터 이건 뭐냐면 의무 선발이에요. 뭐냐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 실제로는 거의 이렇게 가깝게 현재도 진행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충격 여파는 크지는 않을 거다라는 예상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 같은 경우 정시 모집은 뭐죠? 정시는 수능으로만 가는 걸 말해요. 근데 수능으로만 가는 걸 말하는데 수능 시험만 잘 보면 갈 수 있는 그런 건데 거기에 이제 교과 평가를 도입을 시켰어요. 뭐냐면 고3인데 이를테면 학교 공부는 내팽개 치고 수능 준비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학교 내신 성적 이런 쪽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대 가기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교과 평가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러한 부분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고려대도 이제 그 다음 학년이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부터 우리도 이런 거 하겠다라고 했는데 전면 실시하는 건 아니고 일부 전형 모집에 있어서 일부분 모집하는 것에 교과 평가를 적용하는 그런 전형을 또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고3부터 이제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3이 마지막으로 사용하게 되니까 고2부터는 폐지가 되는 거죠. 고3이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중3 아이들은 자기소개서 없는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 대학 입시를 칠 거다. 그 다음에 서울대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학에 오려면 특히 무슨 과가 있겠죠? 우리 이런 과를 오려면 꼭 요 과목은 이수하고 오세요 라고 하는 걸 권장사항을 이미 발표를 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부 기록이 이제 현재 고등학교 2학년부터니까 이때부터 미반영하는 것이 뭐 학교에서 상 받은 건 아예 미반영.
뭐 독서를 했어요. 그럼 이것은 책을 읽는 것은 학생부의 기록은 돼 있는데 대학 입시에서는 미반영. 자율 동아리 부분도 있는데 정규 동아리 빼고 자율 동아리도 미반영. 이제 영재 교육을 했어요. 학교에서 영재 학급이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이 여러 개 이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도 미반영.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변화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에 대한 것들을 그대로 우리 중3들은 적용을 받을 것이다. 이게 최근에 이제 바뀐 부분에 대한 것을 간단히 요약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우리 중3 아이들이 지금 현재 중3이잖아요. 그럼 중3 학생들이 아주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내가 가려고 하는 전공이 무엇인지, 적어도 문과인지 이과인지, 그 중에서도 이과라 그러면 공대 계열로 간다 그러면 공학 계열로 가는 학생들은 뭐 이제 과학을 가지고 얘기하면 물리하고 그죠? 화학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를테면 의대를 가겠다. 그런 쪽으로 또 뭐 간호학과를 가겠다. 보건계를 가겠다. 그런 학생들이라면 뭐 약대를 가겠다. 그러면은 이때는 물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생명과학하고 화학이 필요하겠죠.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계열에 따라서 이제 같은 이과잖아요. 이과 속에서도 또 이과로 갈라지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문이과 통합이라며 그런 이제 어디서 그런 얘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문과반, 이과반이라는 용어는 사라진 거 맞아요. 하지만 아이들이 과목을 이렇게 공부하는 과목을 선택함과 동시에 거의 아이들이 계열이 정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우리 중3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나는 무슨 과를 전공할 거야 라는 것을 선택하게 될 때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된다. 그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 전략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 교육 과정이 이렇게 생겼어요. 고등학교 틱 올라가면 이제 공통 과목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배워요. 얘가 이제 뭐냐면 고1 때 배우는 거야. 그럼 고2에 올라가면 뭐 배우죠? 일반 선택이라고 하는 요 과목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주로 고2 때 배워요. 그러면 진로 선택이라는 과목을 주로 고3 때 배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런데 고1 때 배우는 얘네들은 거의 변함없이 그대로 1학년 때 다 배웁니다. 일부 고등학교가 한국사를 2학년이나 3학년 때 배우는 그런 학교도 일부 있습니다. 어쨌든 공통 과목은 예외 없이 거의 고1 때 배울 거다. 그리고 고2에 올라가면 이건 뭐지? 라고 했더니 고2에 올라가면 빨간색이 많죠. 그죠? 이게 국어, 영어, 그 다음에 수학뿐만 아니라 사회, 사탐이죠. 과탐. 이런 모든 과목들이 고등학교 2학년에서 주로 배우는 과목들이 전부 수능 출제 과목이에요. 그러니까는 고등학교 2학년에서 배우는 것이 수능 출제 과목이기도 하고 내신도 아주 중요하고 전공을 선택하잖아요. 왜? 여기서는 아이들이 선택되는 과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모두 공통으로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2학년 올라가면서부터 자기 진로에 관한 과목을 선택하게 되니까 이때부터는 완전 입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과목이 매우 중요한 거야. 선택하는 과목이.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를 잘해야 돼요. 수능 과목이기도 하고 내신 비중도 굉장히 큰 것이 고2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2 때 충분히 맹활약할 수 있도록 체력이나 여러 가지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를테면 그거 있잖아요. 쌍꺼풀 수술이나 해야지. 그럼 큰일 나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학교를 쉰다든가 그러면 아주 곤란합니다. 보니까 쌍꺼풀 수술을 언제 했니? 그랬더니 주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왜 이렇게 할까요? 라고 했더니 놀랍게도 중3 때 앨범을 찍잖아요. 고3 때 올라가면서 앨범을 찍잖아요. 그 앨범에 이를테면 자기 얼굴이 고정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 해결을 봐야겠다. 그래서 뭐 앨범을 참고해서 보면 이제 시기가 나오는데, 그죠? 그래서 대충 이렇게 아이들 보니까는 갑자기 중간에 이렇게 사라졌다 이렇게 나타나면 그 아이들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모든 역량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잘할 수 있는 아이가 돼야 된다.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그리고 고3 때 이제 올라가면 물론 여기에서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의 과목이 이를테면 이렇게 일반 선택인 과목이 고3 때도 배워요. 그러니까 고3 때는 일반 선택하고 그죠?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이 섞이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진로 선택 과목 자체가 우리가 A, B, C라고 해서 절대평가로 진행되는 과목이고 일반 선택은 석차 백분율 해서 9등급제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내신 산출하는 게 주로 이 과목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요 A, B, C를 가지고도 산출하는 방식이 생겼으나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대부분이 A가 다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거의 동률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변별이 약해지는 과목이 진로 선택 과목이다. 따라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내신이 매우 중요해지겠죠. 왜냐하면 일반 선택 과목을 주로 하는 그런 학년이 주가 되는 것이 고2니까. 자,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기 교양 과목에서 여기 보건이라는 과목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과목들은 교양이잖아요. 교양은 내신 산출을 그냥 P라고 해서 이렇게 점수도 나오지 않고 이수했다라는 정도만 나오고요. 여기 생활과 교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요 세 가지를 뭐냐 기술과 과정은 기가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제2 외국어, 그 다음에 한문 얘네들을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냥 생활과 교양이 있는데 생활은 전부 다 9등급제예요. 내신 산출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양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특히 학생부 종합, 학종으로 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교양 과목을 잘 이수하는 것이 이를테면 되게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담 없이 성적과 관계없이 이수만 하면 되니까 이건 되게 유용한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에요. 그러면 5월 25일이면 중간고사가 끝나자마자 하겠죠. 그죠? 근데 이때쯤 뭘 하냐면 너 2학년 때 배울 과목을 선택한 거를 이를테면 설문조사를 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과목 선택에 대해서. 그러면 보세요. 2학년 때 너 뭐 선택할래? 그때 개념이 없다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지리 하고 화학하고 뭐 지구과학 이렇게 선택했다고 해요. 그럼 이 학생은 뭐죠? 아니 이렇게 과학 요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게 되면 이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학생은 양다리 걸쳐놨어요. 그럼 얘는 아주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가야 되겠죠. 요 위쪽일지 아래쪽일지 선택함과 동시에 스스로가 문이과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등학교 1학년 5월 달쯤에 이미 이와 같은 걸 학교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니까 적어도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이런 게 정해져야 된다라는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대에서 예고를 했어요. 뭐냐면 우리 대학에 오기 위해서 항공우주공학과를 갈 거야. 그러면 물리2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구과학2라고 하는 것을 꼭 이수하고 오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전공 이수 과목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이걸 학교에서 분명히 이게 개설되어 있는데 이수하지 않고 오게 되면 학교에서 평가를 하겠죠. 그게 좋은 점수를 받기는 힘들겠죠. 그죠? 왜? 예고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진로를 정한 학생일 수도 있겠고, 그죠? 뭔가 누락된 것이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너는 뭐 될래? 저 식품공학과를 갈 거예요. 그래? 식품공학과를 가려면 이게 진로 선택이라는 과목이 이과라 그러면 학교에서 과학 선택을 이렇게 해줄 텐데, 그 여러 개 선택 과목 중에서 요 2개를 선택하고 오시면 좋습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과목들이 식품공학과에서 배울 기초적인 공부들이 이 속에 내용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과목을 이수하고 온 애들은 우리 대학에 와서 공부를 잘 따라갈 것 같은데 왜? 기초 공부가 잘 되어 있는 학생이니까. 그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진로를 잘 정해셔야 되겠고 거기에 따른 과목 선택은 되게 중요하다. 초중고 학생들한테 묻습니다. 매년 초등학생들 너 뭐 되고 싶니? 그럼 뭐 될래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초중고를 선택했더니 노란 색깔을 잘 보세요. 노란 색깔이 주로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노란 색깔은 문과도 이과도 아니고 대체적으로 예체능 계열의 과목들이에요. 어떤 영역들이에요. 근데 이런 영역들이
고등학생이 되면 노란 색깔이 많이 줄죠. 그죠? 노란 색깔이 많이 줄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파란색이라 할까요? 이런 색깔들이 좀 상위권들에 포진되는 것은 뭐냐면 얘네들 계열이 이과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이과 학생들이 이를테면 주로 상위권에 온다라는 것은 뭐냐면 취업도 잘 되고 하니까 이런 쪽에 어떤 진로를 정하게 되는 것이 강해진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좀 더 이런 자료를 좀 남학생, 여학생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효과적으로 좀 본다 그러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고등학생을 기준으로 보니까 남학생이야. 너 뭐 되고 싶니? 이랬더니 13위권에 해당되는 것이 저 요리사 될래요? 그것이 2020, 2021 동률이에요. 상위권에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여학생들은 눈여겨봐서 어디를 찾아봐도 요리사가 없어요. 아마 저 20위권 밖에 저 밑에 어디 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뭐냐면 여기는 또 제빵이 있어요. 아, 남학생들은 요리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상위권인데 거기에 비해서 여학생들은 그런 쪽보다는 제빵 쪽이 좀 더 다르구나. 그러니까 성향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전기전자나 이런 쪽을 가고자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보니까는 여기에는 전기전자가 또 없어요. 또 있다 하더라도 저 밑에 있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생명공학과를 갈 거야. 그랬더니 생명공학을 그 다음에 화학 이런 쪽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남학생들이 상위권에 있는데 여학생들도 있어요. 이게 그죠? 이 말은 뭐죠? 남학생, 여학생이 부딪히는 과목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생명과학과를 가려면 이를테면 여학생들이 공부 좀 하는 여학생들이 대거 이렇게 경쟁을 할 수도 있다. 남학생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어떤 경쟁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런 과이다라는 것을 예상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컴퓨터 공학과나 이런 쪽은 여학생들이 좀 저 뒤쪽이 있겠죠. 그러니까는 오히려 이런 쪽은 이를테면 남학생들이 좀 많이 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여학생, 남학생이 진로를 정하면서도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좀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런 자료를 좀 참고하셔도 좋고 아니면 어떤 그 학생들 적성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토대로 해도 좋고 해서 진로를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정하시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걸 이제 어떤 데이터인데요. 너 언제 진로를 정했니? 그랬더니 고등학교 1학년 때 42%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부모님들은 요 자료를 딱 보면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에게 대부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진로 선택을 했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그보다는 이렇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가 상위권이야. 그럼 둘이 합쳐보세요. 둘이 합치면 35%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1등급이 되기 위해서는 4% 안에 들면 1등급이 돼요. 그 다음에 11% 안에 들어야 2등급이 되거든요. 그러면 23% 안에 들면 3등급이 돼요. 그러면 40% 안에 들어야 4등급이 되는데 요 안에 지금 보세요. 35라는 수치는 요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우리 아이가 수도권에 있는 또는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을 가겠다. 그러면 적어도 이쪽을 볼 것이 아니라 이쪽 그룹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요 데이터를 보는 방식이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제 지금부터 고등학교 입시에 대해서 우리 지역을 이제 분석한 자료와 함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이 좀 끊기는 게 있나 보네요. 자, 요게 이제 현재 중3 아이들이 치르는 고등학교 입시에 대해서 일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영재학교는 이미 끝났으니까 너는 꺼져. 그러면 과학고등학교는 8월 29일 날 원서를 쓰게 되어 있으므로 아직 살아있다는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외고, 국제고, 그죠? 그 다음에 자사고라고 하는 학교,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일반고등학교, 뭐죠? 날짜가 똑같아요. 12월 7일 날 원서 접수가 시작되니까 학교에서는 일제히 이것을 다 접수를 받아서 제출하게 될 것이니까 적어도 11월 말 이쯤에 이를테면 학교 결정이 다 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2023년 내년이죠. 2월 2일이라고 써져 있는 게 뭐냐면 학교 배정이 확정되는 거예요.
나는 신목고가 됐네. 뭐 이렇게 확정. 나는 진명여고가 됐네. 뭐 이렇게 확정. 그게 이때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학교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지? 그걸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어느 학교를 갈 건지하고 다 연관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2023년 2월 1일 날 학교 배정이 딱 됐어. 그 다음부터는 학교 정보를 알아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야. 그 알아보는 곳은 학교 알림이란 사이트를 들어가든지 아니면 학교 홈페이지를 보든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1차적으로는 학사 일정을 체크해 보는 거야. 뭐냐면 학교에서 시험 일정은 언제쯤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방학은 언제쯤 이루어지고 주요 행사 이런 건 언제 이루어지는지 이런 일정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 아니 우리 아이가 아직까지 이를테면 학년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일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년도 거하고 학교 일정은 거의 유사하게 이루어지니까 대략적인 일정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과목별로 평가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되는데 지필평가를 수행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이를테면 수행평가가 50%인 학교도 있어요. 즉 광영고등학교 이런 데는 50%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행평가가 잘 안 되면 학교 성적이 아주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 학교인지 그 다음에 수행평가 비율이 큰지 작은지 그 다음에 출제 범위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가면 전년도 출제 범위 같은 게 떠 있거든요.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첫 번째 시험 공부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범위겠군. 그런 예상. 그 다음에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거를 설계를 해보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분할 점수라는 게 있는데 이 분할 점수가 어떤 의미인지 이거를 좀 보게 되면 학교 난이도가 이때는 좀 어렵게 내려고 했군.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시험 보기 전에 이를테면 공개를 해줄 학교가 있으니까 우리 학교는 요걸 해주는 학교야 라고 하면 요거 알아보는 거. 그 다음에 정규 동아리가 있는데 이 동아리를 뭐 들으면 좋지? 라는 거. 그거는 이제 학교에서 전통적으로 상설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거야. 그때 바뀌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동아리가 뭐가 이루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나의 진로와 관계되는 걸 찾아보면 좋겠죠. 그 다음에 교육과정을 잘 보시게 되면 여기 학교는 이 과목을 이때 배우네. 그래서 학교별로 좀 달라집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선행을 좀 해야 될 과목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걸 예상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을 보는 건데 하나씩 점검해 보면 먼저 보세요. 동아리다라는 것은 뭐냐면 신목고등학교를 됐다고 할게요. 제가 신목고등학교 예를 드는 것이 오늘 설명에 참석하시는 부모님들이 남학교 여학생들이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남녀공학인 학교를 찾다 보니까 신목고등학교가 적당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자, 뭐 다른 지역에 지금 부모님도 계신데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정규 동아리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이게 나왔어. 근데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의과대를 갈 거야. 그러면 일단은 의대나 이런 약대나 이런 쪽으로 갈 아이들 그러면 요게 1순위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관계되는 게 생명과학하고 화학이니까 이게 2순위, 3순위.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한쪽으로 많이 몰리면 추첨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해놓은 거야. 1순위, 2순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우리 아이는 AI, 그래서 컴퓨터 공학과 이런 쪽으로 갈 거야. 그러면 뭐 이게 또 1순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관계된 걸 찾아보니까 과학부가 또 있겠고. 이런 식으로 찾아보는 거야. 뭐 수학 연구부 그러면 수학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모여서 여기는 보니까 이게 연구부가 뭐 하는 거지 했더니 뭐 아주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킬러 문제만 모아서 같이 풀어보고 하는 그러한 모임이에요. 그래서 어느 쪽을 가면 나한테 대학 가는데 좀 유리할까라는 것을 동아리 부분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특히 학종으로 갈 학생들한테는 매우 중요하다 보니까 요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 다음에 이제는 교육과정인데 교육과정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보세요. 이게 전부 1학년 거는 제가 뺐습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2학년, 3학년에서 선택하는 과목들이 뭐지? 라고 했더니 여기는 기하라는 과목이 2학년 때 배울 수 있게 돼. 그럼 만일에 이 학생이 이과야. 그러면 기하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요 한 학기에 2과목씩이나 해야 되네. 그러면 좀 공부가 미리 좀 되어 있어야 되겠네. 그런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참고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할 점수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강서고등학교는 이게 공지를 해주는데요. 이런 뜻입니다. 아니 A, B, C, D에 90점 맞으면 A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사는 66점만 맞아도 A예요. 56점 이상이면 B, 그 다음에 46점 맞으면 C. 이런 소리는 뭐죠? 아, 이렇게 점수를 낮춰놨다는 소리는 한국사를 됐다, 어렵게 내겠다는 의도가 포함됐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지 않나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좀 좋겠고요. 그러면 국어도 보니까 91점 1학년은. 근데 올라가니까 이거는 뭐죠? 같은 여기는 2학기죠. 보면 뭐죠? 85점 달라지죠. 학년별로. 그리고 문학이라고 하는 2학년이고 이게 2학년. 2학년 올라갔더니 89점. 그다음에 86점. 독서는. 그다음에 언매는 이게 3학년에 올라가면 이게 확 낮아지네. 그죠? 그만큼 난이도가 좀 올라갈수록 좀 뭐 언매도 그러네. 그죠? 73이니까 이를테면 조금 어렵게 내겠다는 의도가 좀 더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분할 점수가 보면 24일부터 6월 24일부터 시험인데 공지는 6월 22일 날 해줬다는 말은 불과 바로 며칠 전에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홈페이지에 떠 있는지도 몰라요, 아이들이. 그러면 이것을 이해하는 학생이라 그러면 뭐냐면, 이걸 딱 보는 순간, 요 과목은 좀 어렵게 내겠다라는 것을 이미 공지했군. 그거를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요런 내용들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도 하나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진명여고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보세요. 문학은 90 이상이면 A. 근데 80이 아니라 72가 B예요. 이런 식으로 차등이 주어지고 수학은 73 이상이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심지어 물리 같은 경우는 58점만 되면 A를 주겠다. 이 점수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성적에 내신 성적으로 산출해서 하지는 않으니까. 왜냐하면 이거 말고 또 성적이 따로 나오는 것이 등급제로 해서 9등급제로 나오니까 그거를 대학 갈 때 쓰기는 해요. 하지만 얘는 학교 난이도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그런 예상을 하는 데이터로 삼을 수도 있고, 만일에 이제 입시제도가 바뀌어서 나중에 절대평가로만 반영한다면 이 점수로 대학을 가야 될 수도 있겠죠. 왜? 제도가 바뀌면. 그러니까는 뭐 이를테면 군대 갔다 와서 대학 들어간다. 다시. 그랬더니 제도가 확 바뀌었어? 그랬더니 내 내신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이런 걸 반영하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때 쓰지 않는 한 지금은 쓰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역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으니까 먼저 강서구하고 양천구는 하나의 학군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학군인데 여기 학교 중에서 어디 학교를 선택하지? 이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학교를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들이 필요한데 그건 뭘까라고 하면 일단 학생 수가 많은 게 좋죠. 학생 수가 적으면 등급 수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왜? 4%가 1등급이니까 전교가 이를테면 100명밖에 없어. 전교생이. 그러면 전교에 1등급이 4명밖에 안 나오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예민해지지 않겠습니까? 학생들이. 그냥 중간고사 때 이를테면 한 문제 실수한 걸 가지고서 얘가 울고불고 난리가 날 수도 있죠. 왜? 그걸 만회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환경인 게 아니라 학생 수가 많으면 유도리가 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생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1등급도 많이 나오고 2등급도 많이 나오고 3등급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학생 수가 적은 거에 비해서 많은 것이 유리한 면이 좀 있겠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단 우리 지역의 특성을 보게 되면 마포고등학교하고 명덕고등학교는 어떤 학교냐면 과학 중점 학급을 운영하는 학교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10개 반씩 모집을 하잖아요. 그 중에서 3개 반 정도를 과학 중점 학급으로 운영하고 그 다음에 7개 반은 일반 반으로 운영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모집할 때부터 그 학생을 따로 뽑는다는 거야. 이거 뒤에가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양정고등학교는 자사고라고 아시잖아요. 그죠? 백암고등학교는 작년부터죠. 올해 이제 입학한 애들 현재 고1부터는 일반고로 전환해 버렸죠. 지금 현재는 자사고하고 일반고가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죠. 하지만 신입생 받을 때는 일반고 학생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뀌었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뭘 좀 보면 좋겠느냐면 학교가 공립인지 사립인지에 따라서 좀 의미도 있겠죠. 왜? 이 공립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가
선생님들이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묘하게도 학교에 딱 들어갔더니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올해 부임한 선생님이야. 그 다른 지역에 있다 오신 거야. 그럼 이 지역을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환경? 그럴 수도 있는 것도 있다. 거기에 비해서 사립은 한 번 계시면 오래 계시니까. 그죠? 그 다음에 남녀공학이냐 아니면 남학교냐 여학교냐 이것이 의미가 있겠죠. 남녀공학에 가면 아무래도 여학생들이 좀 더 유리하다. 왜? 내신을 꼼꼼하게 잘 챙기는 학생들이 주로 여학생이니까. 그래서 한간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남학생들이 내신 양탄자인 거야. 여학생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죠. 니들을 타고 내가 올라가겠다. 그러니까는 이를테면 내신 깔아주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남학생들이다. 뭐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학생들도 있는 건데 놀랍게도 한국교육개발원에 보면 요거에 대한 데이터가 분석한 데이터가 나오는데 정말로 남학생들이 조금 불리한 걸로 나옵니다. 그 데이터 읽어보면. 그래서 여학생들은 그게 편차가 크지 않은데 특히 남학생들은 남녀공학에 가면 이를테면 공부에 집중이 조금 여학생 쪽하고 이게 섞여 있었다 보니까 여학생도 보고 책도 보고 이런 경향이 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집중도가 좀 떨어진다? 뭐 그런 것이 이제 통계학적으로 좀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다 그런 건 아니죠.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뭐 부처님 같은 애들도 있잖아요. 멘탈이 아주 훌륭한 학생이라 그러면 남녀공학에 가서 그런 흔들림이 없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런 영향들이 있으니까 학교를 정함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참고로 해서 학교를 정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만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포 지역하고 서대문, 뭐 이렇게 마포에 있는 관을 중심으로 가까이 있는 학교들을 군의 관행을 싹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마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갈 수 있는 서부 학군이거든요. 그러면 마포, 서대문, 은평구 요 세 개 구 안에 들어있는 학생들은 교육청 관할이 같기 때문에 학군이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하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도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대부고라고는 자율고등학교가 하나 있죠. 그죠? 원래 숙문고등학교가 있으나 숙문고등학교도 한가람처럼 똑같은 시기에 일반고로 전환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조금은 멀지만은 거리상으로 그리 멀지 않을 수 있는데 이화여고가 있고 그 다음에 중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가 자사고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로 가는 학생들이 목동권에 있는 학생들도 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마포나 서대문 이런 쪽에 있는 학생들도 여기를 좀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학교라고 갈 수 있는 학교는 여기 제가 다 이제 올려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아까 양천구에 비해서 학생 수가 좀 요 두 개 학교, 요 학교, 세 개 학교 말고는 학생 수가 양천구보다는 학생 수가 줄어들어 있습니다. 지역이. 그냥 보실까 다시 볼까요? 양천구 300명 넘는 학교들이 꽤 많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00명대도 후반대가 주로 양천구는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하면 여기 마포구 같은 경우는 200명 초반이고 심지어 겨우 200명 넘는 학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다행스러운 것은 숙문고등학교가 원래 학생 수가 많이 줄어있는데 신입생을 요번에 일반고로 받으면서 한 반이 더 늘어난 학생 수가 갑자기 확 늘어난 그런 환경이 있으니까 좀 더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 학교가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일반고로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자료에 뭐냐면 일단 수능은 누가 잘 볼까요? 라고 하면 수능은 졸업한 애들이니까 재수생이 됐다 잘 봐요. 그죠? 재수생이 재학생 고3에 비해서 과목들이 그죠? 여기 영어는 빠졌는데 영어는 왜냐하면 절대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빠진 거고 이거는 이건 이과 학생들이 시험이고 이건 문과 학생들이 시험인데 이게 지난해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2021이니까 올해 대학 들어간 해가 아니라 그 전년도 입시 제도가 바뀌기 전에 있는 데이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한 12월쯤에 나옵니다. 뭐가 냐면 현재 고등학교 현재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 있잖아요. 이 학생들에 대한 분석된 결과 수능 결과는 12월 달에 나오니까 올해 건 나올 수가 아직 없죠. 시기적으로. 그냥 가장 핫한 가장 최근 데이터가 이거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아, 그렇군요. 이게 재수생이 수능을 잘 보는군요. 좋습니다. 예상했던 거고. 그러면, 이게 뭐죠? 공립하고 사립이야. 사립 아이들이 훨씬 수능을 잘 봅니다. 공립에 비해서. 그러면 사립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학교 실적 같은 것도 되게 예민하게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립이 약간 이를테면 입시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신경 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학교, 빨간 색깔이 여고야, 여고. 여고는 여고 출신 아이들이 확실하게 수능에서 국어는 여고 출신 아이들이 아주 잘 보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남고 아이들은 수학을 잘 보내요. 그죠? 그쵸? 근데 뭐죠? 남녀공학은 전부 꼴찌예요. 남녀공학은 수학도 국어도 다 꼴찌야. 아, 그렇군요. 남녀공학이 전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군요. 라는 걸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해마다, 이를테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 자료 그대로예요. 여기서 보다시피 대학 입시 실적이나 이런 거하고도 연동이 좀 되겠죠. 그래서 남녀공학이냐 아니면 사립이냐 공립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실까봐 참고하시라고 자료를 좀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이거 이제 2022년 기준인데 학교 선생님들이 있는데 거기 학교를 보니까 과학탐구 과학 선생님이 11분이나 있고 사회탐구 선생님은 9분이나 있네. 한국사는 3분이 있고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 데이터는 뭐 할 때 쓰면 좋죠? 라고 하는 건데 보세요. 과학탐구 선생님이 많다라는 것은 그 학교는 이과반이 훨씬 많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한 300명인 학교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1 때는 300명을 가지고 등급을 매기겠죠. 근데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고등학교 2학년 가면 문과는 사회를 선택했을 거고 이과의 아이들은 과학을 선택했으니까 여기서 반으로 갈라지지 않을까요? 정확히 반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학생 수가 150으로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학교가 알고 보니까 뭐야? 이과 성향인 학교야. 그랬더니 여기가 200명이 있고 여기는 100명밖에 없네? 그러면 2학년 올라갔을 때 내신 산출에 있어가지고 학생 수가 많은 게 유리할 수 있겠죠. 사기권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과 성향인 학교냐 문과 성향인 학교냐 보면 금옥여고는 문과 성향인 학교고 그 다음에 서울여고도 그런 경향이고 관악고도 가깝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좀 이과 성향인 학교들이 좀 많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는 크게 어떤 성향이 나타난다고 보기 어려운 학교 이제 그런 것을 보는 데이터예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 중에서 예를 들어서 신목중학교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어딜 갔을까? 그랬더니 신목중학교가 학생들 중에서 9명이 과학고를 갔어요. 그런데 남학생만 갔네? 근데 여학생들은 외고하고 예고 쪽으로 많이 갔네? 여학생은. 그래서 자사고라 그러면 뭐죠? 자사고라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양정고가 있는 거죠. 양정고가 48명 갔네? 그럼 여학생은 양정고 갈 수 없는데? 그래서 이게 알고 보니까 신목고등학교 학생들은 이화여고를 간 거예요. 여기서 가까운 여학교가 이화여고하고 이대부고가 있는데 이대부고는 신목중학교 학생이 한 명도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여고를 갔다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도 양정고만 갔겠느냐? 그죠? 그러지는 않죠. 이대부고나 중앙고를 갈 수도 있겠죠. 거리상으로. 그래서 대부분은 양정고를 갔을 거다라는 예상을 좀 할 수 있는 거고. 월천중학교는 왜 여학생이 이렇게 많지? 그 말은 양정중학교가 남학생이다 보니까 남학교로 인원이 확 빠져나간 게 있으니까 여학생들이 이를테면 상대적으로 여기는 못 가잖아요. 그래서 월천중학교에 많이 몰려서 한 100명 정도는 여학생이 월천중학교는 항상 많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고는 남학생만 3명 갔고 여학생들은 외고하고 예고 위주로 갔다. 여기는 그래도 월천중학교 여학생들이 좀 많이 갔네요. 보니까 제가 조사해 보니까 월천중학교 중에서 4명은 이대부고를 갔고요. 나머지가 이화여고를 간 것 같습니다. 왜 이대부고 4명 간 건 제가 확인을 했어요. 자, 어쨌든 그 나머지 이제 41명은 마찬가지로
신목 설명한 것처럼 양정이나 뭐 이대부고나 아니면 중앙고 이런 가까운 쪽으로 갔겠죠. 뭐 좀 더 가까운 것은 여기 장훈고등학교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거기 자료집을 참고해 보시면 좋은데, 이게 학교 알림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와 같은 자료들을 이렇게 3년치 자료를 볼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추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러면 상위권 아이들이 주로 이 목동권에는 주로 이 가장 이를테면 과학고를 많이 보낸 학교가 신목고등학교. 원래는 이 지역에서는 모군중학교하고 월천중학교가 거의 투톱이었어요. 그냥 상위권 아이들이 제일 많은 학교가 여기였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서 목동중학교도 이를테면 좀 많이 발전, 그 다음에 신목중학교, 그래서 이렇게 사파전 양상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양정중학교 같은 경우는 주로 양정고등학교는 많이 가는데, 그죠? 외고나 이런 쪽은 약간 떨어지긴 해도 그래도 과학고로 따지게 되면 그래도 5파전 뭐 이렇게 이런 정도 그림은 그려질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런 정도로 예전에는 신서중학교가 아주 상위권이 많이 있었는데 점진적으로 많이 축소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이 목동권에 있는 학교가 아닌 학교들은 과학고나 외고나 자사고에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마포 쪽을 보니까 마포는 동도중학교가, 그 다음에 여기 서울여중, 그 다음에 조금 떨어 숙문중학교 뭐 이런 정도가 이를테면 좀 상위권 형성을 좀 하고 있는 느낌이고, 강서 지역은 놀랍게도 수명중학교가 그리 훌륭한 중학교가 아닌 걸로 되어 있는데 과학고가 1등이 나왔어요. 그냥 과학고 7명이나 보냈다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런데 놀랍게도 자사고나 외고는 한 명도 안 보냈어요. 이런 묘한 데이터는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런 결과가 지금 나와 있다라는 것이니까 이게 좀 변화가 좀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상위권 아이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아이들이 가는 진로가 거의 그런 의미를 지닐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학률을 좀 보니까 월천중학교나 양정, 여기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가 목동권이잖아요. 이 학교의 특징은 뭐죠? 여기서 말하는 일반 특성화고등학교라는 이 우리가 직업계 관련된 학교로 가는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이 양천구 평균이 12.5니까 이 평균 수치에 비해서 뭐 요 정도 선을 그어놓고 보면 평균보다 높은 학교, 여기는 낮은 학교 이럴 수 있는데, 낮아도 굉장히 낮다라는 건 뭐냐면 직업계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웬만하면 대학을 가는 코스인 일반고를 통해서 가는 그냥 학구열,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강한 그런 지역이다. 그런 지역의 중학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정 중학교는 일반고를 적게 간 데가 아니라 이게 양정 고등학교를 많이 간 거예요. 가까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고등학교 입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서울에 있는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어요. 일반 고등학교로 가는 방식이. 그럼 1단계에서 1지망, 2지망, 2단계에서 1지망, 2지망 하라고 해요. 딱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전에 뭐 하는 거죠? 중점 학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점 학교는 과학 중점이 있고요. 교과 중점 2개가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 하나, 예체능도 있긴 한데 그건 좀 빼놓고 보고. 자, 그러면 여기에 먼저 예를 들어서 마포고등학교에 이를테면 나 중점 학급 거기에 신청을 했어요. 그럼 돼버리면 바로 끝나버린 거예요. 합격이. 일로 가지 않습니다. 만약 떨어지면 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1지망은 전체에서 20%를 모집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0%를 2지망에, 그 다음에 3단계에서 4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학생들이 원서를 이렇게 쓰게 돼요. 근데 1단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서울 전체, 이 전체에서 각 학교마다 전부 20%를 뽑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강남구에 경기고등학교가 있어. 이 경기고등학교에서 전체 학생 수가 300명이라고 할게요. 그럼 300명 중에서 20%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20%면 60명이 되나요? 그죠?
그냥 60명을 먼저 뽑는데 그 뽑는 곳에 여기 우리 양천구에 있는 학생이 여기에 신청을 했어. 그럼 그 60명 뽑는 거에 들어가서 추첨을 했는데 그럼 거기 되는 거야. 그럼 거기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는 서울 전역에 아무 데나 갈 수 있다. 근데 모집 인원의 전체 20%만 뽑는 그 단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아이들이 여기 갈 이유는 없다고 보면 그냥 요 근처에 갈 거라 그러면 이렇게 하시라는 거야. 1지망, 2지망에 선택하는 것을 학교를 정하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학교야. 여학생이라 그러면 진명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목동을 선택했다고 할게요. 그럼 2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나?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왜? 그냥 그렇게 하시면 안 될까요? 시간도 없는데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1단계에서 20%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에 진명하고 이를테면 목동고를 선택했어. 근데 이제 2단계로 가는 거야. 2단계는 뭐죠? 요 2단계는 우리 학군이에요. 여기 요 학군에 있는 학생들 있잖아요. 강서 양천에 있는 학생들이라면 여기가 강서 양천 학군이야. 여기에서 40%를 뽑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도 똑같은 걸 이걸 쓰게 되면 합쳐서 60%가 되니까 내가 원하는 학교에 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지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여기 60%에 해당되는 것이 요 두 개를 쓰게 되면 둘 중 하나 되는 확률이 약 90%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요 두 개 썼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학교에 될 확률이 10% 정도는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평균치로 나오는데 그러면 오호 이제 이해했어요. 자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죠? 1단계는 서울 전역, 2단계는 우리 학군. 그러면 나머지 여기서 뽑히지 않은 요 40%는 어떻게 된다는 거지? 라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잘 보세요. 인근 학군이라 그래요.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꿔볼게요. 아싸, 잘 보여요. 인근 학군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강서 양천 학군의 바로 옆에 있는 학군이 남부 학군하고 서부 학군이에요. 얘가 갈 수 있는 곳이 3단계에서 40%를 뽑는데 요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아이가 여기 살지만은 재수 없으면 여기 진광고등학교가 요쯤 있는데 진광고등학교 될 수도 있는 거야, 사실은. 그런데 거기 자료를 잘 보시게 되면 통학거리가 30분 이상 되는 학교는 이를테면 배정하는데 고려하겠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성산대교를 건너면 30분이 넘어버릴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이쪽에 사는 애들이 이 위쪽으로 올라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꾸로 위에 지금 마포에 사는 아이들이 요 밑으로 내려올 확률도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왔다리 갔다 했어요. 왜 여기 가까운 데가 바로 여기 뭐 신도림이나 이런 쪽은 가까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긴 하다라는 걸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마포관에 있는 학생들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우리 학군인 거야.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봤을 때 인근 학군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인근 학군이 바로 여기까지 갑니다. 옆에 중부교육청 관할까지도 가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확 넓어지죠. 그러니까는 이쪽도 갈 수도 있긴 하다. 근데 웬만하면 근거리 적용해서 해주니까 요 안에 될 가능성이 주로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과 마포, 은평구는 한 개의 학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90% 정도 내가 1지망, 2지망 선택하면 그 중에 될 가능성이 90%에 가깝다.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강서고등학교가 있잖아요. 2년치를 조사해 보니까 강서고등학교 입학한 아이들을 보니까 주로 신목중학교 아이들이 제일 많이 갔어요. 85명이나 강서고등학교를 갔고 그 다음에 월천중학교 아이들이 63명 갔고 그 다음에 양정중학교 아이들이 35명 갔고 그런 뜻이에요. 근데 조금 변화가 일어나는 게 두 학교죠. 모군중학교가 그렇게 강서를 많이 가지 않았었는데 지난해부터 확 한 3배 정도 늘어나 버렸죠. 그 다음에 목동중학교도 상당수가 늘어나서 어떤 변화가 좀 보였다. 그러면 이 학교들이 대부분이 목동권에 있는 중학교인데 그 아이들이 강서고등학교를 갔다. 예전에는 저 신월권 쪽에 있는 학생들도 일부 갔으나 아주 요렇게 아주 적습니다. 신월권 쪽에 가는 비율은 매우 적고 따라서
강서고등학교는 목동권 중학교 아이들이 뭐 선행도 많이 한 그런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많겠죠. 그런 아이들이 대거 강서고등학교에 포진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아이들끼리 이를테면 아주 심한 경쟁이 되는 내신 싸움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양천고등학교가 있잖아요. 양천고등학교는 저 10단지 저쪽 외곽에 있다 보니까, 그죠? 신틀이 그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신월권 쪽하고 목동권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영역이 돼요. 그죠? 여기 학교가 이쯤이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신서중학교.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월촌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목이라든가, 뭐 그런 학교에서는 주로 거의 안 가죠. 거리가 좀 있으니까. 근데 신서중학교, 목일중학교, 우리가 소위 말해서, 목동권에서 뒷단지라고 하는 이게 전철 지나가는 길이 있잖아요. 오목교 쪽으로. 그 중에서 이쪽이 이제 앞단지고 요 뒤쪽이 센트럴 프라자 이런 쪽, 이쪽이 뒷단지 쪽인데요. 어쨌든 이쪽에 있는 학생들이 주로 양천고등학교를 주로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부는 이를테면 신월권 아이들도 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신 산출함이 있어가지고 강서보다는 조금 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몰려있는 것이 좀 약하다. 그렇게는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신 따는 것은 강서에 비해서 양천이 조금 더 쉽겠다. 그런 이제 어떤 생각은 해볼 수 있겠네요. 그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광역여고는 완전히 어디로 가 있냐면 신월동 쪽에 거의 가까이 있습니다. 완전 그 안에 있죠. 그러니까 뭐 이 양천구에서도 완전 끝쪽에 있는 거죠. 강서구하고도 그렇게 가까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보니까는 여기서 빨간 색깔이 뭐냐면 빨간 색깔이 이게 빨간 색깔이 양천구고요. 초록 색깔은 강서구예요. 이게 강서구 학생들도 꽤 많이 오는구나. 근데 목동권에서 가는 학생이라 해봤자 신서에 2명 정도, 신목에 1명 정도.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얘기하면 내신 따기가 좋으니까 전략적으로 목동권 애들이 많이 간다라는 소문이 있었죠. 그것이 현재 고3 아이들은 그렇다. 지금 졸업한 아이들은 그래요. 그래서 입시 실적이 이를테면 광역여고가 한때 되게 좋았던 상황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요소가 좀 많이 사라져 있습니다. 작년 데이터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목동권에서 전략적으로 광역여고로 가는 비율은 별로 많지 않다. 아주 적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대 부고가 나왔죠. 이대 부고가 이제 자사고인데요. 보니까 이대 부고를 주로 어디 학교에서 많이 갔니? 그랬더니 금난중학교가 바로 거의 붙어 있는 학교죠. 이대 부고에. 그래서 제일 많이 간 건 인정. 그 다음에는 이제 마포 지역이, 여기 보라돌이가 마포 지역입니다. 마포구에 있는 학교들이 보라돌이에요. 마포구에 있는 학교 중에서 서울여중이 제일 많이 갔고, 그 다음에 동도중학교, 그러니까 동률이네, 그죠? 상암중, 신수중, 아현중, 뭐 이렇게 이런 학교들이 이를테면 이게 이대부고라고 하는 자사고에 갔다. 그러면 월천중학교 깜놀이죠, 그죠? 우리 지역에 있는 월천중학교에서 이대부고를 갔다라고 하면 아까 말한 여기는 이제 여학생들도 갈 수 있고 남학생도 갈 수 있는 곳인데 여학생들이 이쪽으로 가지 않았겠느냐 그런 예상을 좀 해보는 거고. 자, 어쨌든 봉영여 중에서도 1명 갔네요, 그죠? 그래서 목동권에서는 뭐 이렇게 한 2명 정도 갔다. 근데 강서구에서는 염창중학교, 염경중학교, 명덕여중, 등촌중, 등명중에서도 이대 부고를 갔다. 뭐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로 가고 있겠군. 그러니까 혹시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중학교가 있다면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몇 명 정도가 이대 부고를 지난해 갔군. 그럼 이런 정도로 가겠군 이란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학 진학률을 좀 놓고 보게 되면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요 초록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재수 비율이에요. 양정고등학교가 52%나 재수를 해? 한가람도 그래? 그 다음에 강서고등학교도 거의 50%? 진명영어도 46? 목동도 5호? 신목도 5호? 그러니까 이렇게 목동권에 있는 학교들이 거의 50% 내외에 이를테면 재수 비율을 가져요.
아니 왜 이렇게 대학을 못 가지? 근데 그게 목표가 높아서 그래요. 보세요. 여기는 요 두 개를 합치면 73%가 되잖아요. 그죠? 광역여고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진학률은 73%예요. 그냥 재수 비율은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건 뭐죠? 이렇게 전문대를 갈 바에야, 그죠? 여기를 갈 바에야 아예 1년 더 해라. 그런 식의 개념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는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어떤 목표죠, 목표. 대학 목표가 높아서 그래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이쪽 학교들은 웬만하면 가라. 뭔지 그런 것이 조금 강한 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학교 성향이나 어떤 학교 수준이나 그런 것들이 여기서 볼 수 있는 데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이제 마포구 쪽하고 그 다음에 조금 강서구를 좀 제가 섞어놨는데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외고 같은 경우는요. 외고 같은 경우는 실제 진학률이 60%입니다. 왜냐하면 전문대가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보세요. 급이 강서나 양정이나 우리가 공부 잘하는 학교라고 이렇게 취급한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명덕 외고나 이화 외고가 뭐 같은 레벨에 있다고 보면 그래도 명덕 외고나 이화 외고는 이런 학교에 비해서 10% 정도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들도 전문대나 이런 데 안 가려고 하고 좋은 데 가려고 하는 성향이 같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정도 진학률이 높다는 것은 학교에서 대학을 잘 보내고 있다. 외고 같은 경우는 자사고에 비해서 좀 더 상위권에 잘 보내고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거는 다른 지역에 있는 외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고가 이를테면 대학을 조금 더 좋은 대학을 많이 잘 보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좀 보셨죠? 제가 이제 설명하는 사이에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 다 보셨죠? 그죠? 여기면 중앙고등학교나 이런 학교들이 공통점이 뭐죠? 자사고죠. 자사고도 아까 목동권과 비슷한 그런 데이터를 가지죠. 그런데 이게 이대부고만큼은 외고 분위기를 연출하는 거기가 좀 독특합니다. 그거 빼고는 나머지가 자사고 같은 경우가 목동권하고 비슷한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갈 수 있는 학교는 일반 고등학교가 있고 과학 중점, 교과 중점, 그 다음에 외고 국제고, 그 다음에 서울형 자사고, 전국형 자사고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농어촌 자율학교라고 하는 공주 한일고등학교, 공주 사대부 이런 학교들도 신청해서 갈 수는 있어요. 왜? 전국 모집을 하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어디를 가지? 이제 이게 고민이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갑작스럽게 작년부터 여기에 두 개가 신설됐다라는 게 좀 변화된 부분이고, 나머지는 그동안 했던 그대로의 분위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계속 떠들었더니 목이 잠시 좀 상태가 안 좋아서 물 한 잔 했습니다. 자, 계속 진행을 할게요. 이 중에서 과학 중점이라고 하는 요 두 개, 교과 중점을 먼저 잠시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숭문고등학교인데요. 숭문고등학교가 이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지난해, 그러니까 현재 고1부터 전환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교육부에서 교과 중점 학급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이를테면 허가를 받은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과야. 이과인데 서울 전체에서 2개 반만 모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를테면 인기가 좀 있을 수도 있겠죠. 왜 그러냐면 이 과에 들어가게 되면, 이 학급에 들어가면 우리가 일반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그런 과목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런 과목들을 이수하고 왔어? 그럼 그런 학생들은 학종에서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는 숭문고등학교 인공지능 이 중점 학급에 가는 학생이라 그러면 학종으로 갈 때는 유리하겠죠. 근데 학종으로 가지 않는다 그러면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학교도 일반고로 전환한 학교인데 후마니타스라고 하는 것이 라틴어인데요. 이것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휴머니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문학이란 뜻이야. 거기에 서울 전체에서 한 학급을 모집하니까 만일에 이게 인기가 있다 그러면 경쟁이 치열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새로 이렇게 생겨진 중점 학급이다. 이게 이제 교과 중점이 딱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점진적으로 확대할 거예요. 올해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 하고 내년에는 좀 더 이 교과 중점이 더 늘어나고 계속 늘어날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과학 중점에 대한 얘기를 좀 한 건데요. 과학 중점을 보니까 예전에는 과학 중점 학급이 이를테면 90명 모집 정원이 있는데 17명이나 부족해요, 지금. 그런 부족한 학생들이 일반 반에서 이렇게 TO가 생겼으니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있었는데 안 온다는 거야. 그럼 결혼 상태에서 계속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과학 중점 학급이 예전에는 인기가 꽤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과목을 45%나 수학 과학을 채워야 돼요. 45%나 수학 과학으로 채운다. 일반적으로 이과라고 하면 30% 정도거든요. 수학 과학을 채우는 비율이요. 그리고 영재고나 과학고는 60%가 수학 과학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것에 이 중간쯤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어낸 겁니다. 45%라는 게. 근데 대학을 가고자 하게 되면 과학 과목이 물화생지 111, 222 해가지고 총 8과목이 있지만 그 중에서 수능 보는 건 2과목만 열라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과목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지?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입시가 바뀌다 보니까 이 과학 중점에 대한 것들이 생각이 좀 바뀐 거죠. 그냥 학종으로 가면 그래도 아직까지 유리해요. 근데 학종으로 안 간다 그러면 그게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보세요. 명덕고등학교가 과학 중점 학급인데 보통은 이과라 그러면 물화생지 222 이 중에서 2개 정도 선택을 하거든요. 보통 3개 하는 학교도 있지만 근데 여기는 필수예요. 필수로 전부 다 해야 돼. 그 다음에 물화생지 111도 필수로 다 해야 돼. 여기 보세요. 지정이에요. 지정. 선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도 보세요. 이게 수학인데 얘네들이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지정입니다. 다 해야 돼요. 그래야 45%가 되니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능 시험은 요 셋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데 셋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돼. 다 해야 되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는 학종으로 간다 그러면 이런 과목들을 많이 했으니까 이과 쪽으로 가게 되면 유리한 면이 있겠죠. 분명히. 그런데 얘가 학종으로 가지 않을 상황이다. 왜? 1학년을 지켜보니까 내신도 좀 엉망이고 이를테면 학생부로 가는 게 쉽지 않아. 그러면 쓸데없는 과목들이 너무 많은 걸 하게 돼.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과목 실수가 줄어드는 거죠. 왜? 이거 너무 많이 하니까 학생들이 이를테면 이거 하고 다른 애들 하는 것 좀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건 적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은 적게 공부하고 이런 과목만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이 대학 가는데 유리한지 아닌지를 파악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부담이 되는 거야. 여기 학교로 가서 이 학급으로 가는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주춤해져 있는 분위기 그런 게 좀 있다라는 거 좀 참고를 해드리고요. 과자 중에서 제일 맛있는 과자는 외국 과자겠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 부모님들 조금 좀 반응 좀 보이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지금 잠 깰 때는 됐잖아요. 오전 한참 지났으니까, 그죠? 어떠신가요? 지금 설명이 좀 어렵습니까? 좀 반응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아무 말씀도 없으시네요. 아니요. 제가 한 명 나오셨어요. 아이, 잘 듣고 있다.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거기, 저기 제일 먼저 반응을 보신 분한테 커피 하나 쏴드리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좋습니다. 자, 외국 과자라고 썼는데 이것은 외고, 얘는 국제고, 그 다음에 과학고, 자사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본 거는 이제 일반고를 좀 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일반고가 아닌 특목 자사고 중심을 한번 좀 보겠다라는 건데, 자, 보시면 서울에 있는, 이를테면 외고가 6개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고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최고도 있고, 뭐 이게 마이스터 고등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사고라고 하는 전국에 있는 10개가 있고요. 전국에 자사고가 10개가 있고, 그 다음에 양정고 포함해서 17개가 이제 서울형 자사고가 있고,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과학고로 가겠다 하는 학생들은 보세요. 이 과학이나 수학 과목의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과목들을 아주 잘하는 학생들이 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신을 잘 받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잘해야. 그리고 또 재미도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못 버티니까. 그런 학생들이 가야 되는 건데 지금 과학고를 갈까 말까 고민하는 학생들은 없다고 봐요. 이거는 오래전에 결정이 났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외고 같은 경우는 조금 주춤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외고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전체가 180단이라고 하는 걸 공부하는데 그 중에서 108은 국영수 과사,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과목들인 거예요. 뭐 이제 그런데 영어를 포함해서 72단이라고 하는 것을 전문 과목이라 해서 따로 배워야 돼. 이게 뭐죠? 자, 이걸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는 과학고 애들이 수학, 과학을 열심히 하느라고 다른 과목을 소홀히 좀 적게 하잖아요. 수학이나 이런 과목이 보세요. 다 단위가 4단위가 아니라 3단위로 줄어들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줄어들어 있어요. 단위 수가. 그러니까 어떤 내신 비중이 수학은 약해져 있는 거죠. 외고 가면. 상대적으로. 일반고에 비해서. 그러니까 얘가 뭐냐. 이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거야. 그러니까 과학 중점학급에서 과학 2 이런 걸 막 많이 하듯이 외고 같은 경우는 이런 과목을 하는데 너 이리 와봐. 왜요? 이리 와봐. 이렇게 왔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어과라 그러면 이게 일본어에도 독해도 있고 회화도 있고 문법도 있고 막 그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과목들에 대한 시간 수가 되게 많은 거야. 그리고 영어도 좀 더 깊이 있는 심화 영어까지 해서 합친 게 72단이나 하는 것이니까 이런 과목들을 잘 해야 내신 성적이 좋아지겠죠. 그렇지 않나요? 왜? 비중이 큰데 이 비중이 큰데 이런 과목을 잘 못해. 그럼 이거는 상위권이 되기가 어렵죠. 이 학교 가서. 그래서 이런 과목들을 잘할 수 있는 학생들이 가야 된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교육과정을 잘 살펴보면 이를테면 문과학생이라고 해서 이를테면 외고를 가면 대학 진학률이 좋으니까 거길 가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죠? 이런 과목들이 잘할 수 있는가를 꼭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자사고를 보면 우리가 민사고라고 하는 학교는 은미체까지 내신을 다 반영하는데 주로는 국영수 과사까지 주로 내신 반영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요 성적이 A, B, C, D 이렇게 해서 절대평가로 하지만 이 중에서 하나라도 B가 되거나 하려면 경쟁에서 문제가 좀 생기겠죠. 네, 이런 과목을 좀 참고하시고 그런데 하나고등학교를 갈 거야 그러면 갑작스럽게 지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AP 과목, 이딴 과목들 막 이수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건 뭐냐면 이 학교에 나온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생부를 보면 이미 퀄리티가 달라요. 왜? 배운 과목. 일반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이상한 과목들을 많이 배우게 되는 거야. 보세요. 이게 전부 과목들이 좀 심화해요. 그냥 일반 과목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정규 과목에서 배우는 그런 과목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수완, 수투까지 하면 확통 그런 거 해야 되잖아요. 미분 그런 거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어요. 그냥 곧장 수완, 수투 배운다면 심화로 막 넘어가 버리니까 충분히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은 여기 가서는 따라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갑작스럽게 하나고나 가볼까나? 그건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준비된 학생들이 가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 아이의 실력은 어떨까라는 것이 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A라고 하는 성적을 지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90점 이상이면 A잖아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중학교 같은 경우는
고정 분할 점수이기 때문에 정확히 90점 이상이 A입니다. 그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수학이 공부 잘하니 못하니 수학을 주로 얘기하니까 수학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수학이 A 90점 이상 맞은 애들이 36%나 돼요. 이게 신목중학교 작년 성적인데요. 그러면 36%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등급이 되려면 4% 안에 들어야 되고, 그죠? 2등급 안에 들려고 그러면 어쩌라 그랬죠? 2등급 안에 들려면 11% 안에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3등급은 23% 안에 들고요. 그 다음에 40% 안에 들면 4등급이에요. 그런데 이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면 여기에 오니까 이게 뭐죠? 아니 90점 이상 맞아서 수학을 90점 이상 맞으면 잘한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걸 그대로 고등학교에 가서 이를테면 9등급제로 산출해보면 4등급 대 학생인 거야. 정확하게 90점을 맞았다고 하면.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어떤 성적은 거의 깜깜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90점을 맞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성적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게 신목중학교만 그런가요? 그럴까요? 그래서 여기 마포에 있는 학교, 그 다음에 강서에 있는 학교, 목동권에 있는 학교 전부 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A를 맞은 비율이 심지어 61%가 되기는 학교도 있어요. 양정 같은 경우. 그냥 대다수가 90점 이상인 거야. 쉽게 얘기하면. 평균이 84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험도 쉬울 수도 있겠지만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성향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월천중학교, 동도중학교 이 학교만 빼고는 그래도 얘들이 23이 넘으니까 얘네들도 4등급이에요. 정확하게 90점 맞은 학생을 기준으로 하면.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6등급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90 넘은 성적은 그렇게 유용한 성적이라 볼 수 없고 대신에 만점을 맞으면 그거는 상위권이라 보는 거 맞아요. 만점은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90점하고 만점은 차이가 크다. 똑같은 A라 하더라도.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확한 우리 아이의 성적은 언제쯤 나오죠? 고등학교 1학년 틱 올라가면 3월 달에 전국 모의고사라는 걸 칩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정확하게 얘가 성적이 나와요. 전국 성적이 나옵니다. 전국에 몇 % 안에 든다는 게 딱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너의 성적으로 봐서 너는 현재 이를테면 건국대학교 정도 갈 수 있는 수준이군 라는 그런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를테면 90점 넘었다고 해서 안주하지 마시고 이를테면 긴장을 좀 하고 좀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 아이가 상위권일까 중위권일까 하위권일까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봐야 되겠죠. 좋습니다. 남보다 나아지려고 하지 말고 어제보다 나아지려고 하자. 우리가 이제 자꾸 비교를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어제보다 조금씩 나아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주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요. 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딱 90분 했네요.